자, 머리 식혔죠?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정도 오면은 좀 답답해요. 왜? 좀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머릿속에. 국토계획법 넣었죠, 도시개발법 넣었죠. 이제 용량 초과 수준이 아닌가 싶어요.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넣어야 될 게. 자,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들어갈게요.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우리 제일 먼저 사업의 종류를 좀 알아놔야 시작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사업이 주거환경을 못하는 사업, 개선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요, 재개발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요,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이렇게 세 개의 사업으로 나뉘어지고 있는 것. 정비 기반설의 상태. 정비 기반설이면 도로나 공원이나 광장이잖아요. 그게 자 극히 열악 그러면 뭐가 되고요? 주거환경 연사업. 열악 그러면요, 재개발,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하죠. 재건축은요, 양호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주거환경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좀 전에 배웠던 도시개발법,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신도시가 노후화돼서 헌도시가 되니까 거기를 이제 재개발하고 재건축하는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 정비 기본 방침이 나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국가의 정책 방향, 정비 사업에 대한 기본 방침, 기본 방침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방침은 자 10년 단위로 정하고 5년마다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법의 재검토는 다 5년인 거 아시죠? 자, 이렇게 기본 방침을 정해주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시작되는 게 첫 번째, 정비 기본계획은 자 누가 수립하냐? 그러니까 정비 기본계획은 5장이 수립한다 그래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자, 그 다음에 시장까지. 누가 없냐? 군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우리 요 정비 기본계획이 10년 단위 계획이고 5년마다 재검토를 하는데요. 자, 정비 기본계획에서는 자, 재개발, 재건축, 예정인 구역을 정합니다. 예정구역을. 어디서 사업을 할 예정이다 라고 예정구역을 정해주는 게 정비 기본계획이에요. 그러면 재개발 예정구역, 재건축 예정구역을 정하면은 군 단위면 10년에 한 건 할까 말까. 군민들은 다 이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저걸 어떻게 해먹을까. 완벽하게 투기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군수 뺀 5장입니다. 5명의 도시의 우두머리입니다. 자,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예정구역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 뭐가 나왔어요? 예정구역이 나오면 이제 재개발 계획이 나오는 거죠. 재건축 계획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다시 재개발 구역이 되는 거고, 재건축 구역이 되는 거고, 이렇게 재개발 구역, 재건축 구역이 되면 여기는 이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얼음이 되는 겁니다. 요게 얼음, 규제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때 재개발 구역, 재건축 구역이 되면 이제 자, 요 라인을 기준해서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요 라인 전 단계는
예정구역이고, 무슨 구역이요? 예정. 여기서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순간부터요, 재개발구역, 재건축구역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격의 1차 상승이 이루어진다 했던 겁니다. 여기서 이제 확정됐으니까. 그때 재개발구역, 재건축구역, 정비구역 지정은 누가 하냐? 그러니까 여기는 6장이 확정합니다. 여기는 군수 있죠? 6장이니까. 왜 있냐면요, 여러분 군 단위도 재개발, 재건축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분명히 필요한데 이렇게 예정구역을 정해놓으니까 투기처가 되더란 거예요. 야, 그러면 군수, 네가 필요하면 그때 정비계획 짜고 그때 정비구역 지정해서 그때그때 바로 해버려. 그냥 예정구역 정하지 말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직접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은, 자, 정비구역 지정은 6장에게 이렇게 권한이 있습니다. 그냥 빨리 틀을 보세요. 큰 틀은 3개 틀이었어요. 자, 여기 기본계획, 예정구역을 정하고, 정비계획, 재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확정,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정비 기본계획이 나왔고, 그 다음에 자, 정비계획이 나왔고, 그 다음에 구역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짧게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기본 계획 구역, 기본 계획 구역, 기본 계획 나오고 정비 계획 나오고 정비 기본 계획, 기본이 돼야 출발하죠. 그러니까 기본이 나오고 계획이 나오고 구역이 나와서 구역 확정이야. 이렇게 구역이 나오면은 이제 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뭘 만들어요? 조합. 그러니까 요게, 자, 계속 이렇게 대입해 보면 어떨까요?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 먼저 추진위원회, 그리고 조합. 추진위원회는 만들고 있는 조합, 여기는 만들어진 조합. 그러니까 구역이 나오니까 조합 시행자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추진위원회는 5자니까 5명 이상의, 자, 추진위원 및 운영 규정에 대해서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요.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여기서부터는 모르면 다 시장, 군수 등 찍으면 돼요. 추진위원회부터 끝까지 모르면 다 시장, 군수 등입니다. 이 사람이 이방권자입니다. 정확하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을 이하 시장, 군수 등이라 부르자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이방권자가 여기요 시장, 군수 등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하는 것은 이제 다 시장, 군수 등이에요. 이렇게 추진을 만들고 조합을 형성하면 조합원 구성까지 됐으니까 사업이 막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2차 가격 상승이고, 조합원을 모집한다는 것은 동네 사람들의 동의가 들어오면서 시끌벅적하다 가장 큰 폭의 상승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업을 들어가는데 잠깐 정리할게요. 사업 시행자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과연 조합이 사업을 할 수 있냐? 안 됩니다. 재개발 사업은 되고요. 재건축도 조합이 됩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할 수 있냐? 토지 등 소유자, 주거환경 사업은 안 돼요. 재개발은 돼요. 재건축 안 돼요. 재건축은 반드시 조합을 만들어야 돼요. 반드시. 그 다음에 주거환경 사업은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못하고 관주도의 사업을 한다. 관급공사예요. 관급.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하거나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는데 20인 미만일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조합 없이. 20인 미만일 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가능하겠네요. 1인 재개발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재개발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재건축은 반드시 조합이지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의 의미,
주관계사업은 관급공사, 달동네니까 시장군수나 주택공사 등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해요. 자, 추진이 나오고 조합 나왔죠? 그럼 여기까지 기본, 계획, 구역, 조합까지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렇게 사업 시행자들이 선정이 되겠죠? 사업 시행자, 뭐 조합이 하거나 아니면 시장군수 등이 하거나 주택권사나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이들과 공동으로 하기도 하고. 자, 이렇게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면 이제 뭐 나왔어요? 요 단어.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요게 뭐냐면 건축계획입니다. 인가는요, 무조건 모르면 이제부터 시장, 군수 등입니다. 등의 인가를 받습니다. 건축계획을 인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 사업시행계획 딱 인가하면 이때부터 수용권 설정됩니다. 수용권이 만들어집니다. 사업인정고시 의제되면서 수용권이 설정되고, 이때 헌집 가격을 평가하는 시점입니다. 요 시점이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였으면 헌집 가격이 평가됩니다. 자, 브레이크가 파열됩니다. 정점입니다. 이제는 내려가는 일만 있지 사업이 멈추지 않습니다. 하여 여기가 3차 상승이고 여기는 투기가 아니라 투자처가 되는 거예요. 재개발에 대한 건축계획, 재건축에 대한 건축계획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렇게 관리처분계획이 나옵니다. 관리처분계획이 무슨 계획이에요? 분양계획입니다. 인가 받습니다. 누구한테? 시장, 군수 등에게. 자, 이렇게 관리처분계획, 분양계획이 나오면 이때 관리처분계획이 나오면 동호수가 확정이 이루어집니다. 동호수가 확정된다? P가 붙는 거죠. 로얄층, 로얄동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P,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P 그런가? 프리미엄. 하여 여기가 4차 가격 상승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분양 신청 받아서 분양계획에 나오면 철거하고 사업 들어갑니다. 그래서 준공 나면 보세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네요. 이게 뭐냐? 분양 처분입니다. 그럼 요 이전 고실에 우리는 다음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전 고실에 다음날 소유권 취득하고 여기다가 등기 청산 소 5몇시오 다음날부터 5년 이렇게 해서 공사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 청산하면 마지막에 현물을 손에 쥐었으니까 한 번 더 가격이 상승하죠. 5차 상승. 그러니까 큰 틀만 볼게요. 자, 정비 기본계획이 나옵니다. 이하 기본계획을 한다. 재개발 재건축 예정구역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정비계 재개발 재건축 계획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정비구역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조합이 결성됩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죠. 기본, 계획, 구역, 조합. 조합이 결성되면 사업시행계획이 나옵니다. 건축계획이 나오고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건축계획이 나오면 이제 분양 신청받아서 분양계획이 나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입니다. 추진위원회부터는요. 모두 시장, 군수 등의 인가고 고시고 그렇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나가면 사업에서 준공이 이루어지고 준공 나면 우리한테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으면 이제 등기하고 청산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이 절차가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건. 자, 이렇게요. 기본, 계획,
구역이 나와야 조합이 나오고, 다시 조합이 나오면 여러분 건축계획이 먼저요, 분양계획이 먼저요. 건축계획을 보고 분양계획을 짜는 거죠. 그래서 사관생도하고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관. 그러면 객관식은 풀려요.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나오면 철거하고 공사해서 준공하고 소유권 넘겨줘야 마지막에 뭐 들어갈까요? 등기청산. 이런 절차로 마무리되는 거. 이때 구역이 가격이 상승되는 이유가 확정, 1차 상승. 조합이 만들어지면 동네방네 소문, 2차 상승. 사업시행계획 인가오션하면 3차 상승. 동호수 확정되면 4차 상승. 등기청산 5차 상승.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할 때 여러분 동네 사업이 지금 어느 단계인가를 판단하시고 저한테 질문해야 되지, 그걸 판단 못하고 질문하면 제가 답을 못 해주죠. 그러니까 모르겠으면요, 조합사무소나 추진위원회 사무소 가서 물어보시면 돼요. 근데 이미 추진위원회 사무소다 그러면 여기서 아직 2단계예요. 조합사무소다 그러면 요 다음 단계예요. 그 다음에 예정구역이다 그러면 요 전 단계예요. 예정구역이니까. 정비구역, 재개발구역이다, 재건축구역이다 그러면 2단계예요. 그러니까 재개발 예정구역, 재건축 예정구역이면 이 전 단계예요. 아직 얼마 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질문을 해야 제가 명확하게 여러분한테 답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봐볼게요. 제일 먼저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정비 기본 방침이 나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업에는 개입하지 않고요, 방침 잡고 기준 잡고 보고 받습니다. 5장이 기본계획 수립하면 여기다 보고합니다. 보고. 그 다음에 작성 기준을 정합니다. 10년 단위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합니다. 자, 정비 기본계획 나오면 여러분들은 바로 머릿속에 재개발 예정구역, 재건축 예정구역. 그러면서 이런 순서들을 다 정해준대.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요 사업 순서들을 얘가 다 정해준대. 자, 그런데 정비 기본계획은 예정구역을 정하는데 군 단위까지 정하면 투기처가 되니까 야, 군수는 빠졌대. 똑같이 10년 단위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한대.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5장이 돼. 재개발 예정구역, 재건축 예정구역. 그 다음에 정비계획 입안하기 전에 정비계획을 입안하려고 할 때, 자, 이렇게 안전진단을 하도록 됐어요. 안전한가 진단합니다. 누가? 재건축 사업에서. 재건축 사업만 합니다. 그 다음에 안전진단은 요 정비계획 입안하기 전에 하는 겁니다. 입안하기, 정비계획 수립시켜야 도래한테 안전진단하는 거고, 입안 제한하기 전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요청하면, 요 전에 요청하면 안전진단입니다. 10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요청하면. 그때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이런 이미지가 기억이 나야 되는데, 안전진단하니까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으로 나눴어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이런 공공기관들이 안전진단을 했는데 3개의 등급으로 나뉘어지면 A, B, C면 보류. 그럼 여기서 보류니까 재건축에서 끝. 다음 단계 투기행위가 없죠? 그게 맞아요. 여기서 끝내는 게. 자, 2등급, 야 빨리 시행. 그럼 이제 빨리 투기하러 가야죠. 안전진단 통과하면 재건축 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D등급. D등급은 이렇게 보면 돼요. 조건부 허가. 재건축 결정을 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에게 보고를 해요. 그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가 이 안전단이 마음에 안 들면 D등급이 나오면 조건부 허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적정성 검토를 의뢰해요. 안전단 기관에다가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는데 재건축 결정 잘했는데요? 잘했는데요? 사업. 다음 단계 진행하고. 그거 잘못됐는데요? 사업 포기. 그래서 조건부 허가예요. 그래서
적정성 검토를 했는데 D등급에서 적정성 검토를 했는데 잘못됐더라. 그러면 재건축 결정한 거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처리했던 거예요. 자,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니까 입안 제한 받아서 정비계획 입안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정비계획 입안에선 아직 투기처로 확정되기 전 단계잖아요. 요 정비계획 입안할 때 우리한테 서면 통보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불러서요, 주민 설명회를 하고요, 우리 불러서 설명해줘요. 이렇게 재개발계획 재건축에 수립하겠다. 그거 우리한테 30일 이상 공람도 시켜줘요. 그리고 지방의 의견도 청취해요. 그런 다음에 구역 지정 신청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것 가지고 얼음이 되기 전에 여기서 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건 여기서 14일 이상 주민에게 보여주고 주민 의견을 들어야 되면 타당하면 반영해야 한다. 여기는 14일 이상 또 여기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번이나 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정비구역 지정 이렇게 오는 겁니다. 자, 구역이 지정되면 확정이죠. 자, 여기 볼게요. 여러분 머리 복잡해지면 안 되니까 빨리, 요게 단어가 안 돼서 힘든 것 같아요. 정비기본계획은 재개발 예정구역, 이런 게 힘들어요. 아, 주체 5장 공부하면 금방 암기해요. 근데 느낌이 안 오면 힘들거든요. 여기가 재건축 예정구역입니다. 해서 여기가 재개발 계획입니다. 예정구역에다 수립하는, 여기가 재건축 계획이 정비계획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다시 여기서 재개발 구역이 나오고 재건축 구역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재개발 구역, 재건축 구역이 나오면 이제 요 단계부터 확정, 요 전 단계는 아직 예정, 이렇게 해서 재개발 구역, 재건축 구역이 지정되면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을 만들고 해서 건축계획 수립하고, 자, 이제 건축계획을 수립하면요, 분양 통지를 해줘요. 사업시행 인가호시부터 120일 이내에 네 거 계략적인 부담금은 얼마다, 분양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다 라고 통지를 해줘요. 그러면 통지한 날부터 30일에서 60일 사이에 부득이하면 20일 연장, 읽어봐요. 통 362, 통 362입니다. 통지한 날부터 30일에서 60일 사이에 분양 신청하고 부득이하면 20일 연장합니다. 분양 신청을 하면 그 명단 가지고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죠. 그때 이제 관리처분계획, 분양계획은 이렇게 작성합니다. 면적이나 이용상황이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세대 1주택을 원칙으로 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 가져도 하나를 줍니다. 공유입니다. 토지나 주택을 공유해도 하나만 줍니다. 그런데 1토지 공유는 시도 조례가 정하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고실 기준은 가격이나 면적 기준에서 2개 주는 경우도 있고, 이제 주 출제 포인트는 재건축 사업입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과밀 억제권역, 수도권에 과밀 억제권역 있죠? 자, 안에서 공급하냐, 밖에서 공급하냐? 안에서는 최대 3개까지 줄 수 있고, 밖에서는 수만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소속소, 기숙사, 공적 주체 수만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리처분계획 수립되면 동호수가 추첨을 통해서 확정이 이루어집니다. 동호수가. 이렇게 동호수 확정되면 이제 건물 철거하고 사업 들어가서 준공인가 받고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 고시 이래 이게 분양처분일이죠. 분양처분. 다음날 되면 우리는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음날 소유권을 취득하고 지체 없이 등기합니다. 지체 없이면 2, 3일이죠. 그럼 요 사이에 저당권 등 다른 등기하면 안 된다 돼 있고 청산, 일괄징수, 일괄교부나 분할징수, 분할교부할 수 있다. 소멸시효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더라.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그러니까 정비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재개발, 재건축 예정구역, 재개발, 재건축 계획, 재개발, 재건축 구역, 재개발, 재건축 조합, 재개발, 재건축 건축계획, 재개발, 재건축에서 분양, 분양계획 짜고 분양, 등기, 청산 이렇게 해서 사업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하는 과정, 기본계획 구역에서 1차 상승, 조합 2차 상승,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 3차, 관리청계획 4차, 마지막 등기하면 5차 상승 이렇게 진행되는 것. 여기까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었습니다. 자, 또 짧게 한 5분 쉬었다가 건축법, 주택법 두 법을 비교해 줄게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